현재 이 차는 K8 2.5 휘발유 차량이고요. 예. 스마트 키는 예, 이렇게 키가 나옵니다. 네, 네. 예. 키에 보시면 이제 옆에도 버튼이 있고 여기에도 버튼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버튼은 우리가 문 열고 잠그고 제어해주는 거. 네. 예, 주로 출입문 쪽 제어 버튼이세요. 네. 그래서 잠그는 버튼, 네. 잠금 해제 버튼. 네. 예, 그 다음에 요거 뒤에 트렁크 어. 열는 버튼. 예, 그렇게 트렁크 열리죠. 예. 다시 또 길게 누르시면 또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해가지고 예, 열고 닫고를 버튼을 이용해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네. 예. 네. 그래서 끝까지 닫힐 때까지 끝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아. 예. 열었으면 열 때는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 닫을 때는 끝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뭐 안전 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안전 때문에. 만약에 내려가는 중에 어떤 물체라든가 이게 걸리는 게 있으면 네. 그 세이프티 기능에다가 다시 열려요. 아. 예.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위험알림. 네. 요거를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려요. 경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누르면 어떨 경보가 때 울려요. 위험알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급한 일이 있거나 아, 무슨 또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있다 보면 내 차를 못 찾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누르시면 내 차 위치도 확인이 가능해요. 네, 네,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시는 거고요. 네. 옆에 보시면 원격 주차 기능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지금 차들은 주차 라인은 좁은데 차 폭이 좀 넓다 보니까 예, 주차를 했는데 운전자가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을 예. 못 열어가지고. 예. 그럴 경우에는 차를 그 주차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일단 세워 놓으시고 네. 시동을 건 다음에 우리 리모컨식으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앞뒤로 움직여가 차를 주차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거실 때는 이제 그냥 홀드 버튼 누르시면 시동이 안 걸리세요. 예비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셔야 돼요. 아. 한번 누르시고 홀드 버튼을 시동이 걸릴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에서 노란불이 3번 깜빡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시동이 걸리세요. 이 상태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차를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버튼을 누른 만큼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파킹 해제가 되면서 차가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누르고 계시면 파킹 해제가 되고, 예. 차가 누른 만큼. 만약에 가다가 장애물 있으면 노란불이 깜빡이면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내가 멈추겠다 하시면 뛰시면 돼요. 뛰면 멈추는 거고. 뒤로 후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차가 또 이제 누른 만큼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는 거네요. 그렇죠. 누르고 있는 동안만. 멈출 때는 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완료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눌렀던 홀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지면서 자동으로 차는 파킹 해제가 되세요. 예. 아, 파킹이 되세요. 파킹 해제가 아니고 파킹이 되세요. 그렇죠. 파킹 체결이 아까 눌렀을 때는 파킹 해제가 되면서 움직이고 예. 다시 홀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면서 파킹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격 주차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요 홀드 버튼은 네. 내가 원격 주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미리 또 시동을 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50m 내에서 홀드 버튼, 잠금 버튼 누르시고 홀드 버튼 누르고 계시면 차가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예열이라든가 시동을 걸어 놓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넥트하고 중복 기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커넥트는 차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지방이라든가 또는 차 안에 있을 때도 시동을,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도 시동을 걸 수가 있지만 네. 요 홀드 버튼은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50m 내에 있어야지만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50m 내에서. 예. 만약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 네. 그러면 시동 전파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가 보일 때, 보이지 않을 때는 커넥트드를 이용해 가지고 차를 원격으로 시동 걸고, 또는 커넥트드에 보시면 뭐 창문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비상등 켰다 켰다, 또는 실내 온도 같은 경우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열선도 지정할 수가 네. 있고, 시동 거는 시간도 최대 10분까지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커넥트드 앱을 통해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커넥트드 앱이 아니고 예. 만약에 제가 그냥 옛날 방식으로다가 예. 그냥 시동을 끄고 모든 공조가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내려서 예. 시동을 걸면 그 공조가 세팅된 그대로 다시 그렇죠. 세팅된 그대로 다 이제 할 수가 네, 있어요. 차가 따뜻해지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옛날 차들은 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차이는 좀 있어요. 네. 이제 요거로 시동을 거시면 네. 이제 차 기본 세팅을 시동 걸었을 때 세팅한 거로 다시 오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 커넥티드 앱으로 시동을 거시면 커넥티드 앱에서는 안에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내 실내 온도라든가. 네. 그러면 그거로 해가지고 세팅된 위치로 해가지고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이게 평상시에 그냥 타셔가지고 시동 걸잖아요. 네. 그럼 평상시에 세팅된 그 에어컨 공조를 아, 예. 해가지고 할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3가지 단계로 해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로 시동 거셨다면 요거 시동 건 거에 세팅된 거로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 거고,
요거 안 하시고 그냥 차에 타셔가 시동을 했으면 시동 걸었던 그거 세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예. 커넥트 앱으로 시동을 걸더라도 예. 그 세팅을 내가 바꾸지 않는다. 그냥 예. 그대로 난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그대로 냅두면 그냥 시동만 걸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되겠네요. 예. 그대로 다 이용할 네. 수가 있어요. 네. 예. 이쪽 운전석도로 오시겠어요? 예. 요 스마트 키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키를 몸에 휴대하시면 이제 아까는 리모컨 가지고 문 열고 잠그셨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키 휴대하시면 내가 문을 열 때 키를 일부러 꺼내지 않아도 아, 네. 여기 손잡이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아, 네.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을 열 수가 아, 있습니다. 네. 예. 눌러서 또 닫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 네. 차에 타셔도 시동 거실 때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 버튼 네. 시동 스마트 키라 부르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차 시트는 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무릎 받침대 요거 아, 요거 미시면 네. 이제 무릎을 이제 뒤에 오금을 받쳐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앞뒤 조절. 앞으로, 뒤로. 그 다음 높낮이는 뒤에 거만, 네. 그 다음에 앞에 거. 같이 할 때는 가운데를 미시면 되세요. 아, 같이, 시트가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같이 움직일 때는 가운데 걸 누르시면 같이 내려가고, 예, 같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요거는 등받이. 아,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레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허리 받침입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요게 이제 블록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요거를 높낮이까지 조절이 가능하세요.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요걸 앞에 걸 밀으시면 가운데가 블록하게 여기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네. 예, 저렇게 허리를 받쳐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아,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쪽 좌우측 날개 있죠? 아, 예. 예, 요 날개를 이렇게 좁혔다 넓혔다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럼버 서포터라 부르는데 요거를 이렇게 미시면 요게 요 날개가 이제 우리 몸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요게 이렇게 좁아지면서 몸을 꽉 잡아줘야지 안전성 있게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레버가 요 레버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요 레버가 두 개가 또 있는데요. 네. 요거는 뭐냐면 이제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에서 좀 쉴 경우 있잖아요. 네. 쉬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의자 시트가 이제 180도 무중력으로 의자 시트가 뒤로 넘어갑니다. 현재는 이제 전원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요 레버를 뒤로 미시면 의자 시트가 뒤로 눕혀지면서 180도로 이렇게 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누르시면 다시 의자 시트가 원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 해가지고 네. 요거를 누를 때마다 바닥, 처음에는 바닥,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르면 등, 그 다음 세 번째 누르면 바닥하고 등. 이따가 잠깐 시동 거고서 한번 시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누르면 꺼집니다.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안마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에르고 모션 시트, 요거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버튼이 되는 거고요. 의자 시트는 의자 시트하고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세요. 네.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 핸들을 운전석 쪽으로 밀었다 안으로 집어넣었다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는 요 꼭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지정하셔서 동상 한번 누르시면 왼쪽 거는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사이드 미러하고 핸들 높낮이하고 시트를 조정하셨으면 요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기능을 해가지고. 그래서 K8 같은 경우는 저장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이제 의자 시동을 걸어놓고 의자하고 핸들하고 사이드 미러를 세팅하신 다음에 네. 내가 저장하겠다 하시면 원하시는 버튼 1번을 길게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네. 그리고 짧게 누르면 저장된 의자 시트가 저장된 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세 가지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사모님 따님 타신다면 본인 각자 거를 저장을 시키면 체형에 되죠. 맞게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놓고 내가 탈 때는 의자 시트를 일부러 조정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정했던 의자 위치로 오게 되는 네.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핸들 밑에 보시면 또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우리 전조등 각도 조절 이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3까지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0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0에 위치해 있는 것은 전조등이 일반 하향등 각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전조등은 하향등, 상향등 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0에는 기본적인 것은 하향등이세요. 하향등에서 내가 이 레바, 깜빡이등 레바를 위로 올리면 상향등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그냥 운전하실 때는 하향등을 할 수 있는데, 하향등에서 밑으로 더 내리고 싶을 때, 전조등 각도를. 그때 0부터 3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야간에 시동 켜놓고 이렇게 라이트를 켜놓으시고요. 요 레바를 1, 2, 3까지 올려보시면,
이게 올릴 때마다 이 전동 각도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상향등은 아니고요. 사양등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향등에서 밑으로 더 내리고 싶을 때 이용하는 하향등에서 더 밑으로 내리고 싶거나 올리고 싶거나 그걸 조절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은 운전석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셔도 마찬가지 뒤에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차 미끄럼 방지하는 예전에 ABS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예, 그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작동이 되면 미끄러운 길을 만났을 때 또는 핸들 조향이 안 됐을 때 그런 것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핸들 조향을 해주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요 기능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항상 작동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상시 내가 이제 꼭 필요한 경우, 눈길 같은데 언덕이라든가 그런데 차가 이렇게 주차 있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퀴가 자꾸 미끄러지다 보면 이 ABS가 작동이 돼서 브레이크를 잠깐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잡혀져요. 그럼 극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끄고 극복하시고 그 외에는 항상 켜놓고 운전하시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운전석에 잠깐 앉으시겠어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에 타시면 이제 시동 거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제 버튼 위치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동 거시는 방법은 이제 우리 예전 차 키 꽂았을 때 한 번 돌리면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 원터치를 살짝 한번 눌러보실래요? 누르시면 이렇게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두 번째 돌리면 시스템 체크 기능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시스템 체크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눌러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한 번 더 눌러요? 예, 그냥 꺼집니다. 아, 그래서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을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네. 예,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살짝 누르시면 예,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현재 이 상태가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처음에 시동을 켜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요게 이제 우리 기아 커넥트들을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요거를 연결할 수 있게 이제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는 커넥트 앱을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누르시면 예, 우리 이제 고객님 성함 나오고요.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누르고 예, 계정 연등했는데 본인 인증이 안 됐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문자가 갔을 겁니다. 한번 스마트폰에 그 한번 열어보시면 네. 커넥트와 본인 인증 문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거 확인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예, 확인. 예,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하기 했으면 이제 계정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모르셔가지고 못 하신 분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전체 누르시고 네. 예, 확인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확인 하면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개인 프로필 설정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타시는 분의 프로필 설정이 여기가 이제 등재가 된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걸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현재 본인 걸 했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이제 요 차의 커넥트를 그 사모님 앞으로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마찬가지 사모님도 타셔가지고 요거 본인 프로필 설정 하셔야 돼요. 똑같이. 예, 그러면 이제 본인 인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프로필 설정이 뜰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예, 한 번만 하시면 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화면에 뜨는 것은 요건 홈이라는 화면이세요. 홈. 네. 처음에 시동 걸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나 또 내비 화면으로 전환될 겁니다. 네. 요 홈한 화면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밀어보시면 사이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예. 어차피 요거 나중에 설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요 홈이라는 화면에서 요거 조작하는 것은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화면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바람개비 표시가 되어 있고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삼각형 표시하시면 맵, 내비, 뭐 별표하고 서치하고 라디오, 미디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요거 밑에 누르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공조 시스템, 에어컨 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걸 누르시면 이제 맵하고 내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라 보고 싶을 때는 맵이란 버튼 누르시면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 화면은 보시면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분할된 건 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확대 또는 분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를 해가지고 이 메뉴를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확대된 화면에서 플러스 누르면 내비 화면을 크게,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안내 멘트에서도 스피커 버튼을 눌러가지고 플러스 누르시면 예, 크게 또는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내비 안내를 받는데 라디오라든가 또는 다른 미디어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내 멘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소리가 다른 미디어 소리는 줄어들고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가 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원하지 않으시면 요거를 체크를 지우면 되세요. 지우면 미디어 소리는 그대로 똑같이 들리고 안내 멘트 소리도 들리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목적지 검색은 NAV 버튼 누르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을 지정하셔가지고 여기서 명칭, 초성,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집원,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터치를 안 하시고 내 목소리를 하겠다 하시면 여기 음성인식 기능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핸들에 보시면 여기 사람 얼굴 표시되어 있죠. 요걸 누르셔도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걸 잠깐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예,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요걸 누르겠습니다. 요 전체 기능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는 음성인식 기능 중에 뭐냐면 목적지 검색, 전화번호 설정, 차량 정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입력했거나 또 목적지를 내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뭐 주소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뭐 상호라든가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것은 뭐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사운드 이런 기능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안에 있는 에어컨 히터라든가 이런 것도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창문 열고 닫고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량 제어 기능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공조, 에어컨 히터, 창문, 예, 그 다음에 트렁크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핸들은 아마 열선, 예, 그 다음에 시트 열선, 뭐 전체 열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미러, 예, 뒷유리 열선, 이런 것도 내 목소리 가지고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바로 음성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주 찾아가는 곳 있잖아요. 그것은 미리 등록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부터 해가 사무실 즐겨찾기 3번까지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기아차는 AS는 기아 오토 Q거든요. 그래서 정비나 또는 AS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가까운 어디 AS가 어딘지 모르겠다, 또는 지방 같은 데 간 데도 마찬가지고 어딘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아 오토 Q를 누르시면 현재 차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 Q 점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정비라든가 또는 AS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목적지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찾아갔잖아요. 목적 설정해가지고 그 안내 시작 누르시고 이제 찾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안내를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 경로 취소란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경로 취소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 내비 목적지를 했으면 그러니까 최근 목적지 같은 걸 누르시면 현재 내가 검색했던 거를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설정하셔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요게 바로 이제 내비 목적지가 되는 거고요. 맵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요 위에 다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내가 처음에 그 시동을 걸었을 때 이렇게 뜨는 홈이란 화면이 이 아까 보시는 다각형이 있는 메뉴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도 이제 2D 또는 3D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이제 북쪽 방향 뭐 가는 목적지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별표 버튼인데 별표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 핸들에도 보시면 별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즐겨찾기 메뉴인데 요 별표는 사용자 버튼 내비게이션에 있는 즐겨찾기 메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자 버튼 핸들에 있는 즐겨찾기 메뉴가 되세요. 요거는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메뉴를 내가 요 별표를 누르면 그 메뉴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이제 요 별표에 보시면 화면 켜기 끄기부터 해가지고 위에 보시면 홈이라는 화면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요거를 화면 켜기 끄기로 지정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별표 놓으시면 이렇게 화면을 껐다 또는 켰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또 내가 다른 DMB를 하겠다 하시면 DMB 누르시고 별표 누르시면 DMB 메뉴로 또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하시면 이제 여기서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해 가지고 이제 DMB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메뉴를 또 지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별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시면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짧게 누르시면 그 지정된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고요. 사용자 버튼 핸들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후속 취침 모드, 뭐 라디오, 경로 취소, 재탐색 맵, 홈, 음성 메모, 프라이버시 모드, 핸즈프리 기기 연결 또는 통화 거절 종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후속 취침 모드라는 것은 내가 라디오라든가 음악을 듣고 가는데 뒤에서 계신 분이 주무시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스피커를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냥 라디오 미디어 온오프는 조용하게. 예. 이제 요 라디오 미디어 온오프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게 온오프 버튼이거든요. 예, 온오프 버튼이 따로 있는데 내가 그냥 별표를 이용해 가지고 온오프를 시키겠다 하시면 왜냐면 여기 에어컨 히터가 온오프 됐을 때는 요게 에어컨 히터 온오프만 되는 거거든요. 라디오 온오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는 내가 별표를 이용해 가지고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로 취소. 이건 내비 맵 아까 받았을 때 내가 취소하고 싶을 때 뭐 재탐색도 마찬가지 내비 맵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비의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홈이라는 화면도 볼 수가 있고요. 음성 메모 같은 것도 내가 체크해 놓으시면 내 목소리를 또 저장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 프라이버시 모드는 요거는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요 이제 화면을 보거나 또는 전화 왔을 때 내가 통화하는 거를 안 하게 듣지 않게 할 때 예. 그런 것을 프라이버시 모드 예. 핸즈프리 기기 연결 메뉴도 있고요. 그다음 통화 거절 종료. 요거는 뭐냐면 핸드폰을 연결하시고 전화 왔을 때는 핸즈프리를 여기 통화 버튼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종료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 통화 거절 종료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전화 왔을 때는 요 버튼 누르시고 종료할 때는 요 버튼 누르면 통화 거절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통하고 요거 종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걸 지정해 놓으셔야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정을 안 했을 경우는 현재는 이제 없음으로 했으면 요거 눌러도 아무리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걸 체크해 놓으시면 체크해 놓은 거를 요 별표 버튼을 누려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통화를 종료하려면 그러면 이제 통화 네. 요걸 또 누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럼 핸드폰에 있는 통화 종료 버튼을 저거를 누르시거나 따로 상대방이 종료를 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 이걸 따로 다시 눌러줘야.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모드 버튼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드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누를 때마다 이제 어떤 게 단계별로 이동할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FM, 뭐 USB 음악,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오디오 이렇게 누르시면 요거를 누를 때마다 이거 누른 것만 단계별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예.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요건 볼륨 조절 올렸다 내렸다. 그다음 요건 채널 조정 앞에 채널 뒤에 채널. 그다음 위에서 누르시면 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요건 볼륨, 요건 채널. 그래서 위에서 누르시면 소리 줄임. 다시 누르면 소리 줄임 해제 기능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라디오 메뉴가 있는데요. 라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라디오 채널만 찾아갈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서 수신 가능한 채널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요 채널을 저장을 시키겠다 하시면 오른쪽에는 별표 버튼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서 이제 라디오 채널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94.1, 뭐 89.1, 예. 요렇게 해가지고 별표 버튼이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럼 딱 나가 보시면 저장된 채널이 밑에 저장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채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또 다른 채널을 좀 보겠다 하시면 예, 여기였나? 예, 여기 들어가시면 현위치 방송 목록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현위치 방송 목록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 현위치 방송 목록 보실 때는 요걸 누르셔가지고 예, 현위치 방송 목록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잠깐 분할하면은 또 뭐죠? 잠깐 볼까요? 아, 요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내비 화면도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네요. 예, 다시 원 화면, 예, 분할된 화면. 예,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라디오 채널은 FM 또는 AM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란 버튼 있는데 요걸 길게 누르시면요.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FM, AM 있고요. DM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니뮤직, 멜론, 요런 메뉴는 우리가 이제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블루투스 오디오가 있는데 현재는 꺼져 있잖아요. 요거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셋업 메뉴 잠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기 연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기 연결 누르시고 그 다음 신규 추가 누르시고 폰에서 블루투스로 한번 설정을 시키고 검색을 한번 하시면 K 파일이라고 뜰 겁니다. 네. 그 올려보시면 예, K 파일이라고 뜰 겁니다. 그 클릭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폰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모님이나 다른 분이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이제 셋업 창에 예, 기기 연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 K8 디바이스에서 연락처 및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요청. 예, 요거는 뭐냐면 연락처를 여기로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나중에 연락처를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모님이나 다른 분도 마찬가지 이용하신다면 여기 신규 추가 버튼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고 아까 같은 절차대로 검색해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밑에 등재가 돼요. 그러면 차 타실 때 내 폰을 연결하겠다 하시면 내 거 클릭을 해놓으시면 요렇게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 거, 예. 딸내미 거 예. 이렇게 해놓고 예. 3개가 있으면 예. 그날 사용할 거 예. 셋이 어딜 간다 그러면 예, 예. 딸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딸 걸 누르면 이제 그렇습니다. 딸내미 걸로 연결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 지금 제가 뭘 이름을 불러볼까요? 그러면 뭐 지금 연락처가 다운로드 뭐든지 잠깐 볼까요? 네. 요걸 누르시면 네. 전화번호 뭐 다운로드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 있네요. 예. 돼 있네. 그러면 요거 음성인식 기능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이름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수민. 네. 사랑하는 수민에게 전화할게요. 아니 하지마. 이름을 말씀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통화 버튼 누르시면 네. 전화 왔던 목록, 그다음 전화번호부, 그다음에 만약에 운전 중에 문자가 오잖아요. 예. 그 문자 내용도 요걸 통해 가지고 수신할 수가 있어요. 예. 현재 요거는 연결을 누르시면 이제 권한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문자 왔을 때 문자도 여기서 수신이 가능하세요. 예. 제 거 연결이 돼 있을 때. 연결돼 있을 때만. 연결 안 돼 있으면 이용 다른 못 사람 합니다. 걸 이제 와이프 거는 와이프한테 그렇습니다. 와이프만 쓸수 예. 있고. 사모님께 연결돼야지만 사모님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따님 거도 마찬가지 따님 거가 연결돼야지만이 거기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또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그런 걸 수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려워. 까먹. 예. 설명해 주신 걸 다 까먹었네. 벌써. 제가 나중에 영상을 요 링크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현재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세요. 그러니까 커넥티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내가 따로 업데이트 안 해도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건 필수 업데이트는 이렇게 업데이트 해줍니다. 예. 업데이트 하겠다고 팝업이 안 뜨고요? 뜹니다. 보통 데이터 뜨면 그거를 데이터 같은 거는 떠요. 근데 요거 시스템 같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합니다. 시스템이라 그러면 예. 어떤 여기 셋업 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일반이란 메뉴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업데이트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제 우리가 여기 요거를 그러니까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업데이트가 되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하기 전에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초기화를 다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운전자한테 물어봐요. 업데이트 할 건지. 그럼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일단은 업데이트 하는 동안은 요 시스템 이용이 안 되세요. 후방 카메라라든가 후방 센서라든가 그런 게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 사양에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거 상관없이 업데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하고. 그럼 이제 예. 업데이트 하려면 집에 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차를 세워놓고. 내비게이션 데이터 업데이트는 시동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 예. 그러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행 중에 하시는 게 좋으세요. 주행 중에 하시고 어차피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는 다른 메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행하실 때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업데이트도 이제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는 게 보통 많이 걸려봐야 15분, 20분 정도? 그 정도 시간 소요는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셋업 창에서 이제 기기 연결을 하셨으면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길게 누르시면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렇게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폰에 있는 음악을.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리스트가 보이나요? 그러면? 만약에 폰에 음악이 있으면 있으면 예, 리스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현재는 플레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플레이 시키면 이제 폰에 있는 데이터 목록이 딱 나와요. 여기. 현재는 아직 목록이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예. 되지 않는 음악 앱입니다. 왜 아직 플레이를 안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폰에 이제 음악을 MP3 음악 같은 거 저장을 시켜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플레이 시키시면 그 리스트가 여기로 쭉 나와요. 예. 삼성 뮤직에다가 다 담아져 있는데. 예, 한번 그거 플레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이렇게 뜨죠. 예. 그럼 이렇게 뜹니다. 음악 목록이. 그렇구나. 예, 이렇게 원하시는 거를 클릭하시면 다른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플레이 온오프 기능이 되고 여기서도 플레이 온오프 기능. 끄면 예. 꺼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엔 USB를 통해 가지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아, 예. 아 좋네. 예. 이거 좋네. 예.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설명할 게 그만큼 많아졌어요. 아, 예. 그리고 미디어 버튼을 또 눌러보시면요. 네.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요 보면 USB 음악 비디오 있잖아요. 네. 요거는 요 밑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 휴대용 메모 스틱에 음악하고 비디오 영상이 있으면 요걸 통해 가지고 음악 또는 비디오를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투스 안 하고 이제 예. 외부 기기 그렇습니다. 그냥 예, 할 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옆으로 밀어보시면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F 카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건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하고 연결하시면 네. 폰에 있는 화면을 여기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 맵이 있잖아요. 네. 요 맵도 좋긴 한데 네. 가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T맵이나 카카오 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요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 오토고요. 아이폰은 애플 카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요 앱을 시행을 시켜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여기로 불러와서 여기서 T맵이라든가 또는 카카오 내비 같은 거를 플레이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무선은 아니네요. 무선은 아직 요 차는 안 됩니다. 아, 예. 무선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 C 케이블을 사야 된다는 거네요. USB 케이블. 그러니까 예. 이 케이블을 사서 예. 이 C 타입으로 연결하시는 거죠. C타입 예. 케이블을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휴대폰하고 연결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얘를 다 작동을 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블루투스 오디오는 얘는 기능하고, 그러니까 예. 그거 안 하고 상태에서는 통화나 예. 음악은 들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통화하고 미디어 송신이 되는데 지도라든지, 예. 아니면 앱을 뭐 실시간으로 예. 앱을 플레이한다든지. 예. 데이터 송수신은 현재 요 차는 USB 케이블로 연결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따로 예. 케이블은 따로 안 나오죠? 예. 기아에서? 우리 그 스마트폰 받으실 때 네. 폰 가게에서 받은 케이블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를 그냥 이용하시면 네, 되세요. 그걸로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요 셋업 창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셋업에 들어가시면 아까 기기 연결을 요거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 차량이나 메뉴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의 메뉴 들어가 보시면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클러스터,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편의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요 차의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잡는 메뉴가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운전자가 이제 뭐 필요하면 뭐 변경은 가능하신데 네. 사실 뭐 기본적인 거에 변경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이제 여기 운전자 보조 기능에 보시면 요 차가 드라이버 아이자가 안전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방 안전 기능을 클릭해 보시면 전방 교차 안전 충돌 방지 보조 되어 있고요. 차로 안전도 보면 현재 요건 끄기로 되어 있네요. 요것도 보시면 이탈 방지 보조로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차선 이탈될 경우는 이탈되지 않도록 핸들을 조향해 주는 게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세요. 네. 근데 요거 핸들 조향 안 하고 경고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원하지 않으면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능들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전방 안전도 같은 경우 보시면 전방 교차 안전 해가지고 앞에 부딪히험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운전자한테 경보를 해줍니다. 경보를 해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조치를 안 하면 충돌 방지 보조라 해가지고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차 안전은 이제 마주오는 차하고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그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후측방 안전은 이제 후측방 모니터 안전 하차 보조 충돌 방지 보조 돼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표시에 느낌표 있잖아요. 네. 저 불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사이드 미러는 보이지 않지만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핸들을 조향해야 삼각형에 예. 불이 들어오면요. 예, 그렇습니다. 아, 현재는 이제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사이드 미러 한번 저거 버튼을 눌러서 한번 펴보실래요? 이거요? 그 앞에 그 버튼인 거 설정 맨 앞에 있는 버튼 요거요? 맨 위에 요거요? 예, 그거 누르면 강제로 사이드 미러 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거 아까 설명 안 들었네요. 아. 이제 이렇게 사이드 미러 핀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 저쪽에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불은 안 켜져 있지만 삼각형 표시에 느낌표가 되어 있는 불이 있어요. 네. 그게 켜져 있으면 이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사각대 옆에 차선에는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예. 우리 사이드 미러 보시면 가끔 사각지대가 그렇죠, 있잖아요. 안 예, 보이죠. 예.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핸들을 틀어가지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렇게 경보해주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핸들이 반대로 조용히 돼요. 그게 바로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고요. 안전 하차 보조라는 것은 이제 차를 이제 운행하다가 누군가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차를 이제 길 옆에 세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예, 마찬가지로 경보해주고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문을 열려고 해도 장기 상태에서 해제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세요. 그리고 후추방 모니터는 깜빡이로 왼쪽 오른쪽 올리시면 요 계기판에 이제 사이드로 해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하고 예, 왼쪽하고. 요게 생소하네. 예, 요게 바로 후측방 모니터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대신 보는 그런 기능이세요. 사이드 네. 미러도 있는데 이것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예, 보고 예. 요거 볼 수 있네. 그렇죠. 예. 아, 이거 사각이 없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각이 없는 거죠. 예. 이 카메라 각도 조절도 하나요? 각도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딱 고정돼 이 있어요. 정도면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네. 이 옆에 포터가 안 보이거든요. 저 그렇죠. 백밀러로는. 예, 그렇죠. 이 포터가 보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볼 수 차 있는. 두 대 숨은 두 대가 보이네. 예, 아, 이거 좋네. 예, 아, 안전하네. 예. 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감지해주고서 아, 운전자가 막 무리하게 차선 변경한 다음에 네.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충돌 경보나 끌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다음 주차 안전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뒤 후진할 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차, 자전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경보해주고 부딪히지 않도록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후방 카메라를 키면 서라운드 뷰 기능이라 해가지고 카메라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다 같이 켜지는 거고요.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요 버튼이세요. 요 P라는 버튼인데 요거는 앞범버 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히점이 있으면 앞범버 센서가 작동되면서 이제 경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우리가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보면 모통이 돌 때 잘못하면 부딪히거나 긁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부딪히점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켜지면서 운전자한테 앞에 부딪히점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보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진 기능이세요. 그러면 이 버튼을 킨다 말씀이신가요? 요거는 내가 강제로 켜고 싶을 때 누르시면 강제로 킬 수가 있는데 요걸 누르지 않더라도 부딪히점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켜져요. 이게 켜지면서 경보를 해줘요. 예. 그럼 얘는 굳이 건들 필요는 없네요. 예. 여기만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설정만 해놓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네,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 해주는 거예요. 꺼졌다.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진 기능이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후진기가 넣었을 때 모니터가 켜지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모니터가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요렇게 원래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이제 카메라가 켜지게 돼 있는데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카메라 영상을 보겠다 하시면 요 버튼 누르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현재 후방 카메라 영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 차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그렇죠. 위에서 이 차죠. 내려다본 거죠. 이게 까만 예, 차인데 흰차로. 그렇습니다. 예, 예. 요거는 그냥 그림이세요. 아. 요 차 모양은 아니고요. 네. 예, 그림인데 이제 요게 전방하고 측방하고 후방하고 부딪히점이 있을 때 이제 요 카메라를 보시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범버 끝부분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코너링이라든가 후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노란색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핸들을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움직이시면 가이드라인이 어느 쪽으로 차가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후진해 들어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은 차체 범버 끝부분이세요. 그래서 후진할 때 요까지 후진하면 차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보통 요 중간에 있는 노란색 라인까지만 후진하시는 겁니다. 이 빨간색 선 요게 범퍼다. 예, 예, 예. 그래서 후진할 때는 여기까지만 후진하세요. 그리고 후방 센서 소리도 후진할 때 여기까지 오면 소리가 삐 하고 소리 나세요. 그럼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바닥에 요 이제 돌려보시면 파란색의 라인이 있어요. 예. 예. 파란색의 라인은 바닥에 있는 주차 라인하고 맞춰서 들어가시면 그대로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라인하고 맞춰가지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바닥의 라인을 요 차하고 그대로 맞춰 들어가면 예, 그대로 주차 라인에 맞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교하게 요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움직이니까 노란 게 바뀌래. 그렇습니다. 예. 카메라 영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 다음에 뒤, 그 다음에 좌우측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360도 뷰라 해가지고 내 손을 터치하셔가지고 내 차 주변 영상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셋업창에 보시면 이제 이 차량의 메뉴에
예, 전방 안전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주차 안전 기능까지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행 편의 보시면 요건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하고 예, 고속도로 주행 보조, 뭐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실 때 예, 이제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이럴 때 깜빡이 켜잖아요. 네. 그러면 핸들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핸들이 이렇게 조향이 됩니다. 옆에 차선으로. 예. 그게 바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세요. 그냥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차가 정속 주행 고속도로는 80km, 100km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100km에 딱 세팅을 해놨어요. 100km 속도 구간에. 네. 근데 만약에 가다가 그게 80km 구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100km 했지만 자동으로 80km로 전환되는 게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요. 예. 그거까지 어떻게 알죠? 차가? 예, 그거는 이제 차가 자기가 이제 그 경보를 보고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뭐 속도 제한 기능도 있고요. 네. 예, 속도 제한 경보, 속도 제한 보조 해놓으시면 내가 세팅을 이제 해놨더라도 그 제한되는 그게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보만 해놓으시면 이제 경보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예, 경고 시점도 나오고요. 경고 방식도 나오고, 경고 음량, 핸들 진동, 뭐 주행 안전 우선, 뭐 주차 안전 우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소리를 뭐 줄이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행했을 때는 경보를 해주면 소리가 뭐 다른 미디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주차했을 때도 마찬가지 미디어 소리가 안 나는 거고. 운전자 주의 경보. 그래서 정방 차량 출발했을 때 또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뭐 지그재그 운전한다. 그럴 때는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그 주행 모드 시스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를 때 보시면 계기판에 스포츠, 에코, 노멀, 스포츠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면 스마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모드를 아우르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 모드는 연비저항 모드세요. 연비저항 모드에서는 이제 속도가 막 내려고 해도 속도가 잘 안 나세요. 예. 대신에 연비 절약해주는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멀 모드는 일반 시내 주행하실 때, 때는 핸들을 가볍게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핸들을 무겁게 이용할 수가 있고 출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연비가 떨어지지만 출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속도를 좀 막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사용하는 모드가 이제 이런 모드고요. 요 세 가지 모드를 다 오를 때는 스마트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예,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에 따라서 모드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가 되는 거고요. 클러스터는 계기판에 관련된 메뉴세요. 그래서 화면의 밝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밝게 또는 어둡게 조정할 수가 있고 블루라이트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가면서 카메라 설정을 보자. 예. 카메라 설정해 보시면 아까 우리 후방 카메라 왔을 때 주차거리 경고, 그다음 탑뷰 주차 가이드라인,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거를 다 체크해놨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요걸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뭐냐면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또는 드라이브 연동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누를 때마다 계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세요. 요런 화면을 바꾸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뭐 시간 날씨에 따라가지고 바꾸겠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예, 이런 식으로 예, 뷰를 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예, 아이고. 예, 이런 메뉴가 이제 클러스터에 보시면 예, 날씨 연동 메뉴가 되는데 그냥 드라이브 연동 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메뉴를 볼 수 있고 거기서도 보면 클래식 A, B, C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해 가지고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평균 연비 표시, 예, 이것도 볼 수가 있고 주유하면 연비가 다시 표시가 되는 거고요. 표시 정보 해가지고 와이퍼, 라이트 모드, 후측방 모니터, 도로 결빙 알림 이런 것들을 체크해놨잖아요. 그럼 만약에 운전하다가 그 바닥에 결빙이 될 것 같다면 경보를 해줍니다. 후측방 모니터 현재 볼 수가 있고 와이퍼 라이트 모드는 이렇게 움직이면 와이퍼가 현재 어떤 모드인지 볼 수가 있어요. 오토 모드 또는 로우, 하이 모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라이프 모드 표시가 되는 거고 클러스터 안내 음량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오토는 네. 비가 빗물이 감지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예. 그래서 와이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토 모드가 있어요. 그럼 비가 떨어진 양에 따라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속도도 빠르게 또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도 레버를 한번 돌려보실래요? 돌리시면 거기도 오토 모드가 있어요. 그럼 밖에 밝기에 따라서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주고 꺼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오토를 해놓으면 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안개등. 미등. 아 미등. 예예예. 아 오토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등을 다 켜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냥 오토에다 놓고 다니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에 네. 야간에 시동을, 그러니까 야간에 지하 주차이라든가 또는 야간에 운전하시면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밝은 데 나오면 자동으로 꺼주고, 아. 뭐 터널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라이트를 켜주고 꺼주고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조 기능이라는 것은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공조 시스템은 여기 보시면 삼각형은 인포테인먼트, 네. 밑에는 공조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걸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조에 관련된 메뉴가 뜹니다. 네. 요 화면만 바뀌는 건데, 네. 이렇게 하시면 미디어, 이렇게 하면 공조 기능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온오프 기능은 요게 됐을 때는 이제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했을 때는 요게 라디오 히터 라디오 기능이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에어컨 히터에서 작동시킬 때는 바람 개비를 누르시거나 또는 이 온도 메뉴를 누르시거나 또는 오토 클라이메이터 누르시면 에어컨 히터 온오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 클라이메이트라는 것은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는 이제 1단계 로우, 2단계 미디엄, 3단계 하이, 2단계 미디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중간, 천천히 그런 기능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온도를 조절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온도 레바 조절은 요 레바입니다. 요걸 움직일 때 보시면 요게 이제 하이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32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바를 돌리시면 최저 17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면서 이제 이때는 에어컨이 작동되게 되어 있고요. 올리면 에어컨이 꺼지면서 히터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기능이세요. 요 오토 기능이 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외부 온기 차단, 자동 환기, 상문 습기 방지, 공조 편의 이런 기능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외부 온기 차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뭐 밖에 연기 또는 미세먼지 또는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네. 터널 구간이라든가 기타 차단 구간에 들어가면 환기 모드가 외부로 되는 게 아니고 실내로 자동으로 전환돼요. 예. 그 다음에 자동 환기는 실내가 공기가 탁하거나 또는 습기가 찼을 때는 외부 환기로 전환되고요. 창문의 압류창에 자동으로. 예. 압류창에 습기가 차면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바뀌세요. 그래서 습기를 발생하는 것을 없애줍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오토 기능이 있을 때. 공조 편의 기능은 에어컨 자동 전화가 시동을 끄시면 에어컨을 이제 애프터 블로우라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네. 자동 건조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할 수가 있고요. 열선 통풍 편이라는 것은 이제 공조 연동 자동 제어 해가지고 보시면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온도를 올렸을 때는 이제 열선 시트가, 온도를 낮췄을 때는 통풍 시트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에 세트로 움직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으면 예. 이제 그런 거네요. 예. 온도를 올리면 세트로 얘도 따뜻해지고 그렇죠. 영타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온도를 내리면 대신 통풍 이건 뜨거운 건 꺼지고 여기서 통풍 시트가 되고.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로 내가 하나하나 작동 안 시켜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여 공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오토로 했을 때. 그다음 시트 아까 마찬가지 이거 열선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동일한 그런 기능이세요. 연조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시트 위치가 변경했을 때는 운전자한테 변경된 거 알려주고요. 에르고 모션 요거는 이제 에르고 모션 아까 그 의자 시트에 보시면 작동하는 버튼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시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스마트 자세 제어 기능이 있고요. 운전자 신체를 보고선 자세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스마트 서포터 기능도 이제 요거는 이제 스마트 서포터라는 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날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럼퍼 서포터를 해가지고 날개라든가 그런 것들이 운전자를 탁 잡아주는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포터 기능이세요. 예. 에르고 모션 시트, 컴포트 스트레칭 해가지고 여기에 세기도 보통 강하게 작동 시간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자세 보조 기능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 시간 단위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 허리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시트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거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에르고 모션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라이트 기능에 실내 무드 조명 기능들이 많죠. 예. 예.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색상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블루라이트 또는 녹색 해가지고 요게 보시면 요게 아마 이렇게 등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예. 켜야 되나? 요거 현재 여기 밝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들어와 있는 건데
요거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는. 예, 예. 여기도 보시면 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 이런 거 등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등 밝기는 예. 밝기는 여기서 예. 플러스 10까지 해서 또는 최저 0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안 보이길래. 예. 본래 지금 현재 밝아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세요. 예. 어디 들어오는지 알 수.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 그다음 여기 아.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도어에 보시면 자동잠금 해제가 되어 있는데 자동잠금은 주행할 때 잠기는 거고요. 네. 뭐 다른 거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동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거 지정할 수 있고 뒤에 트렁크 높이도 완전 열림 또는 절반 지정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트렁크라는 것은 요거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해 있으면 자동으로 스마트 트렁크가 열리는 겁니다. 아, 뒤에서 더. 예, 예. 원격 창문 제어라는 것은 내가 전체 문을 다 잠갔을 때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운전석 창문을 열 수가 있고요. 네.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운전석 창문을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편의 기능을 보시면 후속 승객 알림 또는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휴대폰을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충전됐을 때는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 케이스가 있으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는데 현재 불이 들어와 있으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선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유선 충전은 여기 보시면 여기 C타입으로 연결하시면 유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애플도 되나요, 이거? 애플도 기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번 그건 올려놔 보시겠어요? 저 와이프는 예, 예. 이거 애니콜인데, 예, 예. 애니콜이란다. 예. 이게 삼성폰도 보면 갤럭시인데 A 기종은 또 삼성폰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딸내미는 또 저기를 쓰니까. 아니면 뭐 선 연결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온도 조절은 왼쪽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시는데, 요 송풍구 여기하고 여기 오른쪽만 따로 조절하실 때는 요 레버를 돌리시면 오른쪽만 따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같이 마실 때는 요 버튼 누르시면 같이 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 거를 조절하시면 같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예. 따로 조절하실 때는 요 레버 돌리면 따로 조정이 되세요. 예. 이거를 누르면 같이 조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람의 세기는 내가 오토인데 수동으로 하실 때는 요 레버를 누르시면 오토란 불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또는 약하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환기 모드는 요 불이 켜져 있으면 공기청정 모드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향은 어떻게? 방향 조절은 요거 현재 하단되어 있잖아요. 하단 앞유리 정면 하단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앞유리만 하고 일 때는 프론트 버튼 누르시면 앞유리만.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서는 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서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끄실 때는 요거 누르면 끌 수가 있고요. 예. 다시 킬 때는 요거 누르시거나 바람개비 누르시거나 요거는 이 레버를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어컨 히터는 이제 일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요걸 누르시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어쨌든 인포테인먼트는 얘 가지고 하고. 예. 그다음에 공조를 조정할 때는 예. 이거 가지고. 바람개비.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아까 후방 카메라 요 버튼 누르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 파킹, 요건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 네. 오토 홀드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커 있는 차는 오토 홀드란 모드가 있습니다. 네.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란 모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주행하다가 요걸 켜놓으시고 주행하다 보면 브레이크 밟았을 때 오토 홀드란 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그 브레이크를 띄워도 불이 녹색으로 켜져 있을 때는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해제는 악셀을 살짝 밟으면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해제가 되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교차로라든가 또는 차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오토로드 켜놓으시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녹색 불이 되면 띄워놓으시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셔도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그냥 악셀 살짝 밟으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하신다 그러면 다시 누르시면 오토홀더는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땡기면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고요. 해제는 기아를 변속하시거나 브레이크 밟고 위에서 버튼 누르시면 강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 차는 이제 다이얼 타입의 전자식 변속 레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좌우로 돌리면서 변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킹 후 위에서 P 버튼 누르면 기아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파킹으로 오는 거고요. 기아 변속은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예. 일단은 전방 거리 경고 시스템 켜지고 저 차가 앞에 있어서. 그렇죠. 네, 서라운드 뷰 기능이 켜지고 전방 카메라가 같이 켜집니다. 전방 카메라, 그러네요. 요거는 후방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보시면 좌우측, 그 다음에 앞에,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도 켜시면 후방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파킹은 어디 위치에 상관없이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으로 네.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주차하실 때가 있잖아요. 얘가 들어와 있네. 예. 앞에 이 자동 저게 켜졌기 때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 나중에 운행하다 보면 또 자동으로 또 꺼져요. 지가 알아서 예. 한다고 예. 하셨죠. 그 다음에 2열 주차하실 경우 있잖아요. 네. 2열 주차하실 때는 기아를 중립에 놓고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시동이 건 상태에서 그냥 N에 놓으시면 이제 문이 안 잠기세요. 그래서 2열 주차하실 때는 반드시 파킹에 놓으시고요. 네. 시동을 잠깐 끄시겠어요? 네. 예, 시동 끄시고요. 예. 시동을? 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합니다. 아, 현재 여기 도로가 경사졌기 때문에 예, 중립에 놓으시더라도 브레이크는 밟고 계셔야 네. 돼요. 예. 어떻게 하시냐면 브레이크 밟고 레버를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돌리다 보면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기아가 N으로 빠졌다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살짝 돌리고, 돌리다가 예, 살짝 돌리고 그 상태 예, 끝까지 돌려서 요건 끝까지 돌린 겁니다. 다시 한번 놓으시고요. 중간 정도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계셔야 돼요. 예. 그대로 잡고 계시면 기아가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요게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뛰시면 차가 이제 굴러갑니다. 그러네. 예, 이렇게 놓으셔야 합니다. 중립은.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내리셔야지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파킹 놓으시고요.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예. 예, 시동을 거시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운전석 쪽에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조석 쪽에 열선, 통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그 다음에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가운데 있는 화면, 트립 화면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 정보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흰색 점이 있으면 요 스크롤 레버를 이용해서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또 오른쪽에 흰색 점 있잖아요. 그래서 주행 정보, 주유 정보 이런 것들은 위에서 길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간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차의 총주행 거리는 여기 보시면 7km가 총주행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평균 연비, 순간 연비, 11도는 현재 외부 온도. 그 다음에 현재 180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름량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고, 파킹은 기아 현재 상태고요. 요거는 현재 차량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 준 겁니다. 디지털 화면으로 본 겁니다. 예, 이런 메뉴들을 볼 수 있는 게 요 스크롤 레버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차로 유지 기능이세요.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제 핸들 모양의 그림이 어디 있죠? 여기 떠 있네요. 예.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주행하다 보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감지하고 감지했으면 차선이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향이 돼요. 조향이 되면서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네. 여기서도 있지 않았나요? 차선 유지. 그거는 차선 이탈 경보 기능. 그래서 요 기능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요게 켜져 있으면 차로 유지 기능. 유지. 차선을 잡아줍니다. 그 차선을 차 가운데로 갈. 차 그렇죠. 선 가운데로 가. 예. 그래서 요거만 켜져 있으면 내가 핸들을 마음대로 조향할 수 있는데 차선이 이탈될 때만 이탈되지 않도록 이렇게 밖으로 반대로 조향이 돼요. 잡아주는. 근데 요거는 내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아도 차선을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핸들이 막 조향이 됩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내 주행할 때는 이걸 켜놓고 운전하시면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내가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우선은 요걸 켜놓으시고 주행하다가 이제 속도계에서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는 내가 요때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중이 아니라고 표시가 되는데 최저 속도는 30km부터 해가지고 주행하다가 내가 요거를 누르시면 요 계기판 상단에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속도가 표시가 됨과 동시에 밑에 보시면 요 차간거리 버튼이 해가지고 요 블록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블록은 기본이 4개가 표시가 됩니다. 한 개의 거리는 25m거든요. 그럼 4개면 내 차하고 앞차의 거리를 100m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내가 운전자가 원하시는 속도가 세팅이 되면 차로를 유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100m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주행하시다가 내가 차간거리를 좀 좁히고 싶을 때는 요 레버 누를 때마다 블록이 3개, 2개, 1개가 바뀌면서 최저 25m까지 내 차와 앞차의 거리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내가 80km로 가령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앞차가 70km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차간거리를 우선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80km 세팅했더라도 앞차의 70km에 맞춰가지고 차간거리를 잡아주면서 70km 주행합니다. 앞차가 가다 멈춰버리면 같이 따라 멈춰요.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다음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하고. 그다음 앞차가 없어지면 이제 최초에 지정했던 80km 주행합니다. 그다음 다른 차가 또 끼어들면 그 차로부터 거리 유지하면서 그 차 속도에 맞춰가 주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크루즈를 내가 이렇게 지정했지만 크루즈 속도를 좀 더 올리거나 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플러스 레버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속도를
빨리 또는 지정될 수가 있어요. 혹시 얼마나 걸리실까요? 한 10분 정도. 아, 네네. 예, 거의 다 설명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크류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내가 일시 해제하고 싶을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거나 버튼을 원터치 살짝 누르시면 크루즈를 해제하고요. 다시 크루즈 지정하겠다 하시면 가는 속도에서 앞뒤로 움직이면 크루즈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크루즈를 완전히 해제할 때는 요 레버를 누르시면 크루즈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 크루즈 하는 작동하는 거를 K8을 따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영상을 공유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는 여기다가 카드를 꽂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드 꽂을 때는 이렇게 꽂으시면 각도가 안 나와요. 최대한 위로 높인 상태에서 넣어야지만이 제대로 했을 때는 녹색 불이 켜집니다. 아, 네. 그 다음 안내미터 소리는 요걸 누를 때마다 소리를 크게 작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다음 뺄 때는 요 버튼, 까만 버튼 누르시면 네네. 하이패스 카드를 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잔액이 있을 때는 잔액하기 이렇게 누르셔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내등. 터치해가지고 실내등을 킬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전체 실내등. 네. 불을 다 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만 등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뒤에 선커튼 누르시면 뒤에 커튼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설명을 다 마쳤고요. 요건 패들 시프트라 해가지고 네. 수동으로 운전하실 때, 오토가 아니고 수동 모드로 운전할 땐 요 레버를 움직이시면 요게 기아 단수가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수동으로 조절하시고, 아무런 조작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오토로 또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를 할 땐 예. 변속을 하는 거잖아요. 변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PM에 맞춰서 내가 수동하듯이 예. 수동 운전하듯이 그렇습니다. 변속을 하는 건데 예. 그때는 뭐 크러치가 없으니까 악셀을 떼고 눌러야 돼요. 그렇죠. 악셀을 예, 떼시고 누르시면 되죠. 뗀 예. 상태에서 이걸 예. 변속하고 그 다음에 밟고 그렇습니다. 예. 수동하듯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 하듯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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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 앞서 밟으면서 연습해버리면 기아에 무리가 갔어요. 예, 그럴 것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거 왜 운전하시다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안내